5세대 실손 출시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들 매스컴이나 여러 소식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2026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당장 바뀌는 5세대 실손에 앞서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 보험 눈높이가 5세대 실손을 대비하는 방법, 또한 5세대 실손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실비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들과 함께 설계안도 같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눈높이 박재인 본부장입니다. 제가 매일같이요, 매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험이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실손의료비와 운전자 보험과 화재보험, 이 세 가지 보험을 준비하신 후에 니즈가 맞는 여유 보험료로 후순위로 보험을 준비를 하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보험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손의료비 보험인데요. 5세대 실손 개혁이 발표된 이후에 고객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는 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미리 먼저 선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5세대 실손 개혁을 떠나서 점점 비싸지는 특히나 50대, 60대 분들이 실비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전부 알려드릴 거고,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손 재가입 주기입니다. 자, 정말 글씨들이 위에 많죠? 뭐가 뭔지 모르실 거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위에서 2013년 4월만 체크하겠습니다. 내 실비가 2013년 4월 이전 실비는요, 재가입 주기는 없고 2013년 4월 이후는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2013년 4월 가입자는 15년 뒤인 28년 4월 당시 바뀐 5세대 실비로 재가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2013년 4월 이전 2세대 실손이 하시는 분들도요, 결국 가입 시기에 따라서 5세대 실비로 바뀌거나, 또한 1세대 실손이라 불리는 2009년 7월 이전 상품과 2세대 초기 실손 2023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은요, 보험료 갱신은 되고 재가입 주기는 없지만 어찌됐든 예전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측에 2013년 4월부터 2021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입한 고객님은 15년 혹은 5년마다 바뀐 실손으로 재가입이 되겠죠. 두 번째 중요한 점은요, 재가입 주기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실비 때문이라도 저희는 실비 전환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얼마 전 68세 아버님이요, 본부장님, 저는 2009년 1세대 실손 가입해서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평생 100% 보장받는 실비니까 안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너무 좋은 실비신데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내세요? 하니까 아버님이 30만 원가량 내신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스럽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부담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좋은 실비를 유지하는 전제 조건 앞에 부담이란 글자로 시작하는 보험료입니다. 아버님 증권을 보니 53세는 약 3만원 초반대, 63세 때는 약 13만원대까지 오르더니 결국 현 68세에 약 30만원대로 실비가 오르셨다는 겁니다. 많이 내고 100% 받는 실비, 금융위 보도자료를 한번 볼까요? 금융위는요, 1세대 및 초기 2세대 합계층 1.6천만 건 중 의료 이용진이 많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계약 해지 후 계약 재매입도 실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자분들이 왜 우리 실비를 매입하지라고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던 5세대 실비가, 저는 왜 전문가로서 5세대 실비가 별로 걱정이 안 되는지, 재매입에 대한 과정들과 왜 실비에 대한 부분들을 언젠가 바꿔야 되는지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객님들 각자의 보험 니즈가 각기 다르지만 실비보험 왜 가입하셨나요? 바로 낮은 보험료로 최대한의 효과, 최대한의 치료비를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실비입니다. 하지만 다들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보험료가 있으면 무리하게 가져가는 분들이 정말 많죠. 5세대 실비는요,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3에서 50% 보험료 인하를 할 거고요. 국민 부담 완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여서요, 보상을 받고 신규 실손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행이 5세대 실손 전환입니다. 뭐 말만 들으면 좋은 얘기만 해서 실손 전환하는 거라고 부추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급여 치료비가 엄청나게 지원된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실비가 변경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총 비급여 진료비 20조 2조 원 중 약 40% 8.2조 원을요, 보상을 했습니다. 6년간 비급여 보험금이 약 70%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 결국 구조적 문제로 뭐가 보이시죠? 다수 가입자 65%가 넘는 고객님들은요, 보험금 지급 없이 실손의료비 보험료 납부만 하는데요, 상위 9% 가입자분들이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지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실비는 내가 안 쓰더라도 전체적인 쏠림 현상, 사용 현상에 따른 손해율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쓰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억울하실 거고 계속적으로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험, 즉 종합보험과 암내시, 간병이 이런 보험들 없다고 하더라도 중증 질환에 대비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가장 소중한 정책인 산정특례가 있고 실비만 있어도 산정특례 후 내가 내야 되는 병원비, 치료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제가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데요. 실비는 이제 보편적인 의료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을 하고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성비 있는 보험료로 소비자분들에게 보험료를 가성비 있게 부담스럽지 않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급여 입원 치료는 현재 4세대 실손과 같이 자기부담금 20%가 같지만 외래 통원 치료는 자기부담금 20% 혹은 1에서 2만 원 중 큰 비용을 공제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좋아지는 건요. 임신은 질병이 아니라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들이요. 신규 보장으로 포함되게 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다는 저희 지금 대한민국 사회적 이슈에 산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비급여는요. 어떻게 바뀌냐.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바뀌고요. 자기부담금 공제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를 받으면 30% 혹은 3만 원만 공제를 하였죠. 자기부담금이 20%가 오르는 5세대 실손은요. 50% 혹은 5만 원을 공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도수치료비는 과도한 치료, 필요하지 않은 치료로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자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전체 쏠림 형상으로 65%의 고객님들이 손해를 보고 불공정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제도 변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연간 보장 한도 축소인데요. 기존 비급여 치료는 연간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었지만 5세대에서 비중증은 연간 한도 1천만 원, 5분의 1로 줄어들고 한도가 끝나고 치료는 100%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요. 5세대 실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한도가 줄어드는 비중증 수술과 치료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비급여, 그것도 갱신형, 제도 변경에 따른 변경이 아닌 완벽한 비갱신형으로 줄어든 보험료를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 플랜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줄어든 한도와 비급여 비중증 치료였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플랜, 바로 입원과 수술, 비급여 치료 플랜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앞부분 약 30만 원 내시는 아버님이요. 실비 전환 제가 도와드리고 실비 금액이 약 6만 원대로 줄어드시면서 24만 원이 남는 차입 보험료를 제가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그 플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줄어든 보험료로 24만 원 중 24만 원 전부 가입이 아니라요. 10만 원은 아버님 커피값이나 밥값 쓰시라고 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줄어든 24만 원 중 약 14만 원대 플랜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 플랜 바로 한번 볼까요? 개인적인 우선순위는요. 비급여 치료를 항상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술, 그 다음 입원 일당입니다. 먼저 결정하기 쉬운 입원 일당 플랜을 보면요. 모든 병원이 되어 있는 입원 일당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매번 가입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큰 지출이 나갈 수 있는 종합병원, 상급병원 입원비가 비싸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플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종합병원 입원 일당씩은요. 1인실, 2인실, 3인실 상관없이 1일당 20만 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일당도 1인실, 2인실, 다인실 상관없이 1일당 1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두시면요. 종합병원 입원신 1일당 20만 원. 상급종합병원 입원시는요. 1일당 3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질병상해 모두 보장되면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사용 가능하고요. 120일을 다 사용을 하시더라도 180일만 지나면 다시 한도가 복구됩니다. 가장 중요한 보험료 한번 볼까요? 제가 매번 모든 보험을 20년 납으로 최대한 납입기간을 줄이라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30년 납으로 입원 일당을 그리고 만기도 줄여서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보험료가 가성비 있게 준비를 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20년 납 구성치는 60세 같은 경우는 납력 7만 원대가 넘어가 버립니다. 입원 시기가 다르지만 저희 경험상 입원 일당은요. 조금 길게 내더라도 80세까지 설정하시고요. 40세, 50세 분들은요. 30년 납 80세가 되지만 51세부터 60세 분들은 30년 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년 납 80세 만기로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위 같은 보험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입원 일당은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세 가지를 준비하는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참고만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수술비 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비급여, 비중증을 준비하는 수술비 플랜.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 중 하나인 1에서 5종과 질병 재수술을 전부 보장하는 40만 원 수술비까지 이렇게 수술비 가입을 하시면 백내장 수술비는 한쪽 눈당 80만 원, 대장 용종 제거 시는 90만 원을
매 수술시마다 보장받게 됩니다. 암 관련 수술은 56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시고요. 이 수술비 플랜은 이 세 가지를 전부 구성을 하여도 60세 기준으로도 비갱신령님에도 약 3만 원대 혹은 그 미만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 시대 2025년, 2026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꼭 가입하시라고 하는 가장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보험, 뭐라 그랬죠? 비급여 치료비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일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암진단비, 유사암, 가장 중요한 비급여 암주치, 중입자를 넣은 설계안으로 제가 가입을 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비급여 암주치, 암진단, 수술비, 입원비 플랜까지 다 짠 플랜의 보험료를 한번 볼까요? 20년 나 90세 만기, 건강체 기준이고요. 암과 유사암, 비급여 암주치, 중입자, 그 다음에 암주요 치료비, 앞서 말씀드린 질병 재해수술, 5종 수술비까지 전부 포함하여도요. 40세부터 60세까지 전부 10만 원 미만으로 실비에 대한 오르는 게 걱정 없이, 갱신 걱정 없이, 재가입 주기 걱정 없이 비갱신형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유보험료가 있으신 분들은 위처럼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으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요. 대부분 고객님들이 약 15만 원대 미만으로 비갱신형 보험을 전부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약복용자분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 당연히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럴 때는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비싸도 비갱신형 보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담보를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갖고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시면요. 위 담보 중에서는 암진단 1천만 원을 줄이거나 혹은 최소로 준비한다고 하면요. 저희가 애초에 오늘 영상이 비급여 그리고 비급여 비중증을 준비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성비 있게 유병자분들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객님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보험은요. 현 상황과 내 보험에 맞추어 또한 시시각각 바뀌는 업계와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와 상담해서 준비를 하신다면요. 이렇게 보다 완벽하고 보다 안전하고 부담은 줄이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걱정이 많이 없어지지 않으셨나요? 보험 최전선에 있는 저희 보험 눈높이는요. 이처럼 매일같이 고객님들에게 소중한 보험을 지키고 제대로 가입시켜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32개 모든 회사를 비교하고 사회적 이슈, 보험적 정보, 자료들을 접목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희 보험 눈높이에 오늘 찍은 비급여 플랜 심사 혹은 비급여 플랜의 설계안 혹은 상담 또한 심사나 가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오르는 실비, 한 번도 받지 못한 내 보장 분석 등도 필요하다고 하시면요. 언제든 상단의 번호 아래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저희 보험 눈높이가 친절하지만 프로페셔널한 상담 드린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희 보험 눈높이는 전화 카톡으로도 상담 드리지만 방문 상담도 무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점에서 최고의 설계사분들이 정말 100%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고객님들 26년에는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험 눈높이 박재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